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시장 계속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이렇게 보합권에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장 초반에는 연준 총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졌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연준의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 이제 금리가 정말 이렇게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냐, 그런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카고 총재도 나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또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GDP 데이터가 기존에는 4.9% 성장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5.2%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한 2.8%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핵심 데이터를 봤더니, 핵심 PC 데이터를 봤더니 요게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또 이제 어떤 그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달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모기지 금리도 7.37%로 또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유 시장에서 이제 조금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 이거 하락할 걸로 예상했는데 반대로 크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휘발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9월 말 이후 최대치로 지금 176만 배를 상승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에 버블이 있다. 지금 스타티스타 그 시장 리서치 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휘발유 가격이 3달러대로 떨어지면서 3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많이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오전장 분위기보다는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해가지고 바론스에서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사이버 트럭 배달되고 나면은 주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달아가지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사이버 트럭을 이벤트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벤트가 딱 끝나고 나면은 주가가 쭉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데도 기간이 조금 걸렸다, 이렇게 지금 바론스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PC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기 데이터였고, 이제 10월달 월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게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떤 시장 반응이 나타날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PC 데이터 발표 이후에는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스가 연설을 합니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장을 조금 이렇게 인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만약 PC 데이터가 잘못 나오게 되면 한 1시간 앞서서 발표되는데 조금 상승 기대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윌리엄스 총재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연설했던 연준 총재들하고는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골디락스 시그널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밤에 또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이 내용이 또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분석국에서 나온 데이터죠. 연간 이제 5.2% 정도 상승했다, 좋은 얘기 나왔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도 또 좋은 얘기가 나왔고, 이런데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이제 타이탄 에셋이라는 곳에서 골디락스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LPL 파이낸셜이나 이쪽에서도 연준이 경제에 고통을 주지 않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인하를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디락스 얘기가 지난밤에 그동안 좀 묻혀 있다가 지난밤에 계속 나왔는데, 골디락스 얘기가 묻혔던 이유는 뭐냐면
보면은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조만간에 또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동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밤에 또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OECD가 또 지난밤에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고금리라는 게 어떤 경제를 조금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쪽으로 선진국들이 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얘기는 나오지만 앞으로도 또 경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제2의 닷컴 버블이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밤에 갑자기 그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업종이 이제 소비재들이 그간의 상승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년 전에 나와 있는 지금 어떤 그 마이너스 돼 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3개월, 1개월 했을 때 줄어들어가는 1개월째 됐을 때는 한개 업종, 에너지 업종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정보통신과 통신 서비스 이 기술주들이 강력한 상승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매그니피선트라는 이 정보통신 쪽에 정보기술 쪽에서 좀 매그니피선트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우려가 정말 그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애플, 알파벳,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해가지고 이제 세븐 종목을 골라가지고 소프트웨어나 뭐 인공지능 이쪽 산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난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붐하고 비슷하게 시장을 너무 끌고 가고 있다. 지금 이 7종목을 빼면은 S&P 500에 있어가지고 상승률이 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너무 과대 광고로 인해 가지고 아직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과대 광고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버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하락이 발생할지라도 지금 현재 M7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과거 2000년대에 매출이나 수익 없이 올라가던 그 상황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펀드멘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그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밤에 나왔던 어떤 그 상승 시작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승할 때 항상 나오는데 어떤 고점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계속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메타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규제들로 발목이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이미 호주에서 한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잘 타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캐나다 쪽에 이제 온라인 뉴스법 구글이 지난밤에 이제 합의를 했어요. 1년에 한 7,400만 달러 정도 지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메타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메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8월 1일부터 좀 뉴스를 제한을 했습니다. 차단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들어가서 뉴스 보려고 그러면은 캐나다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산불 났을 때 정보를 알리지 못해서 좀 욕도 먹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조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보다 조금 더 밀렸는데, 그 이유에는 뭐냐면은 이제 퀘스트 3라는 이 제품, 그 AR 헤드셋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충전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구글보다는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 매수의 3가지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올해 AI가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 앞으로 괜찮을까요?
네, 인텔이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가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에 이제 공장을 지으면서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본전을 찾을 때가 됐다. 이런 뉘앙스의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고 3분기 매출이 34% 증가했는데 4분기도 또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도 13%더 증가할 것이다.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MD에도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AMD가 최근에 이제 120불 뚫고 돌파해가지고 124불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나온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엔비디아에서 이어지면서 지금 AMD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텔의 성장보다 더 앞서가게 되면은 충분히 AMD나 인텔이나 엔비디아가 경쟁을 하더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제 이 시장의 확산이 느려지게 되면은 이제 좀 인텔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주의하면은 앞으로 펀더멘탈 더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